전달을 위한 공정한 보도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초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 캠퍼스 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침, 낮, 저녁, 하루 3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운현 방송제를 시작합니다. 제38회 운현 방송제. 여보세요? 뭐? So for the army in this house, we can't stop one man. 총장 홍승용입니다. 좋은 가을날 연애라는 주제로 제38회 운현 방송제 축제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학생 시절은 인생으로 보면 낭만의 계절입니다. 낭만의 핵심은 연애입니다. 제가 인생이라는 영어 단어 라이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은 사랑의 러브입니다. E는 에듀케이션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F는 가정입니다. 즉 사랑과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연애라는 주제로 이러한 축제를 갖게 된 그 시간에 대학생으로서 연애와 인생 그리고 대학생활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성여대 학생 여러분, 홍정환입니다. 여대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건 사실 처음인데요. 되게 많이 떨리네요. 이번에 주제가 연애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이번에 이제 공연이 저와 연애하는 기분으로 풀어가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되니까요. 자리 뜨지 마시고 지금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사랑합니다. 고든 소리, 열린 방송, WBS. 이어서 보도작품,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을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스토커가 마음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혼전 순결을 저는 지키고 싶어요. 개인이 자기 그 사랑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험 있는 애가 좋은 것 같아요. 경험 있는 여자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교 운영방송국 아나운서 장서입니다. 연애. 여러분들은 연애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남자친구, 데이트, 스킨십 등이 생각이 나는데요. 썸남, 썸녀, 철벽녀, 초식남 등 연애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라는 개념이 생긴 지는 사실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1930년도,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를 지나 연애가 굉장히 활발히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방금 보고 오신 장면이 민망하다거나 조금 납득없다고 느끼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나요? 현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이런 성에 대한 인식 또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자유롭고 당당히 자신의 성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관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1년도 채 넘기지 못하는 이른바 인스턴트식 연애도 늘고 있습니다. 짧고 빠른 연애, 그 속에는 과연 무거움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에 대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에게 스킨십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성인이 되면 첫 경험이라는 이름의 성관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 전이냐 후냐가 이제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평균 성관계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김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영방송국 아나운서 김인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얼마 전 한 PM기구에서 발표한 2012 듀렉스 글로벌 섹슈얼 웰빙 서베이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우 처음 성경험을 하는 연령이 평균 22.1세로 조사됐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에서 24세 인구는 평균 19.5세, 25에서 34세는 21.9세, 35에서 49세는 22.8세, 50에서 64세는 23.8세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처음 성관계를 맺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첫 성관계를 맺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을 우리 대학 김찬디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청소년들이 몸발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인터넷, 그 다음에 방송 매체 등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성문화가 넘치기 때문에 모방의 특성인 청소년들이 성 접촉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성경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좀 대충 연령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작년 조사가 지금 22세, 21세 이 정도니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전순결이라는 말 자체가 좀 개념이 상당히 정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지금 재혼 상혼하는 시대에 혼전순결이 뭘까 요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혼전순결이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자기 사랑하는 방식, 자기 몸을 다루는 방식으로서는 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를 경우에 머리로는 혼전순결 괜찮아 이러면서 마음으로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만약에 막 괴롭고 자책하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더 정직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좀 이제 각자의 그 성이나 사랑을 다루는 방식으로 존중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아직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혼전순결, 이제는 구시대적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 생각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성궁합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성궁합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냥 너무 적극적으로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아요. 저 좋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톨의 성기가 남아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몸에 관련해서. 전 그런 여자 굉장히 좋아요. 리드하는 여자. 먼저 이렇게 리드해주는 여자. 아니, 그러면 여자가 누가 지나치게 막 계속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게 진짜, 그랬으면 감사해요. 저는 그냥 혼전순결을 저는 지키고 싶어요. 제 가치관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저는 가치관 존중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하지만 나는 아니다. 방금 보고 오신 영상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의 소신 발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김인선 기자가 객석에 내려가 있습니다. 김인선 기자. 네, 객석에 나와 있는 김희선입니다. 객석에 있는 한 분께 제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혼전순결을 약간 지지하는 쪽이거든요. 그게 제 미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몸을 좀 사랑하자, 지키자, 이런 주의고, 정말 제가 결혼을 확신한 사람이랑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옆에 한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 전에, 즉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 혼전순결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김정민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약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혼전순결을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요즘은 좀 마인드가 열려 있어서 이혼도 잘 많이 하고 제가 상관도 하는데, 그게 또 꼭 기준이 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순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뭐 관계를 가지고 나서 순결을 잃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확신이 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명동과 대학로에서 길거리 인터뷰 실시해봤습니다. 저는 혼전순결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제가 결혼한 상대가 제 그 과거를 알았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되게 개방적으로 혼전순결을 안 지키고 그냥 뭐 연애하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상 제가 같이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막상 두려움이 같은 거.
그런 기회로 소통하는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이 이렇게 개방적인 시대고. 저는 혼자 쓰는 걸 지키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서로 책임만 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의식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 보고 왔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결혼 전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뀐 듯 보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만큼 그 선택에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인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남자친구의 혹은 내 여자친구의 과거 성관계에 대해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남자, 여자, 그리고 서로가 처음이길 바라는 남자, 여자. 여러분도 처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관계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박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방송국 아나운서 박서희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남녀의 생각,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성관계를 갖게 되면 경험이 있는 여자가 나은가요? 아니면 경험이 없는 여자가 나은가요? 아무래도 경험 있는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하다 보면 익숙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경험 있는 여자가 좀 더 잘하겠죠. 처음에 성관계를 한다고 치면 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를 선호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이었다면 상대방도 처음인데 아무래도 제가 민망하지 않으면 좋고 좀 제가 못해도 경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왜냐면 둘 다 처음이면 둘 다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잘못하면 제대로 사귀도 안 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처음이라면 좀 더 경험이 있는 여자가 처음이 이끌어주는 게 더 상관계한테 원하고 더 쾌락을 줄 수 있죠. 경험이 있는 남자를 더 선호하는 나 앞으로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남자친구에서 리스를 해야 할까 남녀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자는 처음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경험이 있는 남자를 선호한 반면 남자는 처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이유로 경험이 있는 여자를 선호하기로 했습니다. 신촌, 홍대, 왕십리, 신림, 그리고 강남.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모텔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대학가 주변에 모텔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룸카페나 스터디룸 등이 모텔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장소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성관계 시 피임에 대한 의식은 약해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공학의 경우 학생들은 동아리방을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동아리방이나 휴게실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곳임에도 성관계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데 비해 낙태나 영아유기와 같은 사회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요즘
남자들은 피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처하는지 인터뷰해봤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피임 도구를 사용하시나요? 네, 콘돔 사용하고 있어요. 콘돔을 사용하게 되실 때 혹시 딜에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우에 사용을 하시는지? 당연히 콘돔을 사용하면 진료 사용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콘돔 사용하는 자체가 이렇게 아예 차단을 해주잖아요. 여자 몸속에 들어가는 거를 차단해 주는데 그러면 기분 좋게 집에서 하는 게 혹시 남자 입장에서는 더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끼고 하는 사람, 안 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안 끼고 질러하는 사람 그 사고가 나는 것도 있는 건데. 관계 후에 피임약 같은 거를 사준 적이 있나요, 여자친구에게? 네, 사오피임약 사준 적 있어요. 사오피임약이 여자의 몸에 안 좋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따로 이렇게 적용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관계 후에 여자친구분의 생리 주기 같은 것을 체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따로 체크는 안 해요. 그러면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걱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제가 그런 피임도구를 쓰지 않고 했을 때나 혹시나 조금의 가능성으로라도 임신이 되지 않을까 할 때 그럴 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여자친구분은 불안해하지는 않으신가요? 여자친구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관계 후에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여자친구의 생리 주기를 체크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생리 기간에는 안 해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는 여자분이 너무 지혜를 이치가 약해지는 때라 그때 하면 정말 안 돼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다수 남자들은 피임 방법으로 콘돔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콘돔을 피임기구로서 90% 신뢰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자는 달랐습니다. 콘돔을 사용했을 때에도 관계 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생리불순을 겪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불안감에 사후 피임약을 먹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무서워하진 않았으며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피임약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수유역 근처 약국과 산부인과를 가봤습니다. 사후 피임약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피임약의 10배에 달하는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기에 생리주기와 양이 불규칙해질 뿐 아니라 메스꺼움이나 두통, 어지럼증,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도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후 피임약은 응급 피임약으로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복용해야지 단순히 피임법의 한 종류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서희 기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경구 피임약의 경우 생리 첫날부터 복용하면 약 99%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 철 결핍성과 빈혈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임약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성들에게 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연애하라는 말이 있듯이 성관계도 똑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좀 더 잘 알고 공부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그 이름 연애. 기쁨, 슬픔, 분노, 후회 등 많은 감정이 함께하는 연애는 인생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어짐에 또 연애를 하면서 일어날 많은 일들에 서로가 진중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연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 연애를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20대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하십시오. 지금까지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을 조명한 아나운서 장서희였습니다. 고든 소리, 열린 방송, WBS. 이어서 수습작품, 진짜 덕대인을 보내드립니다. 원하민 선생님과의 수업 덕분에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날이 밝았네요. 오늘은 과연 무슨 일들이 덕대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수영과 쌤이 또 늦잠을 잤나 보군요. 오늘도 늦잠 자느라 아주 좀 고마웠습니다. 저 늦잠 자느라 못 먹었습니다. 비오트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덕대 용어사전 비오트.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의 비오트란 중앙 로비에 있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하나로 급식을 먹지 못하였거나 배가 출출할 때 덕성인들이 자주 찾는 간식거리입니다. 유쌤,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밥이나 닭강정 같은 거 먹고 후식으로 비오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때 수도와 형식이가 없네요. 스피킹 테스트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좀 이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다 못 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영어 실력도 아주 저질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 이거 접니다. 우리 형식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저야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문제도 너무 쉽던데? 긴 머리가 좋냐, 짧은 머리가 좋냐,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 두세 동등했던 수도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힘들어! 졸리고 피곤하다. 오늘 자다가 석식도 못 먹었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닭강정 어떻습니까? 전 좋습니다. 나도 좋습니다! 닭강정! 덕대 영어사전 닭강정. 덕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맛보게 된다는 닭강정. 한 번 맛보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그 맛.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 닭도 맛있지만 감자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게 정석. 닭강정에 대한 사랑으로 덕성여대라는 별명을 붙여준 장본입니다. 그럼 제가 닭강정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덕성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기숙사인데요. 닭강정 한 마리 부탁드려요. 아저씨 잠시만요! 감자 많이 넣어주세요. 작년에도 하지 말고 제가 전화를 딱 걸고 10분만 오시면 되겠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저 아저씨 오십니다. 식사 감사합니다. 이런 건 제 막내 형식이가 해야 하는 건가요? 와, 치킨! 하십시오. 쌤, 진정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닭강정을 먹을 시간이네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역시 쌤은 또 한 번 닭강정에 빠졌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덕대이는 닭강정을 먹어줘야 합니다. 신세계였습니다.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닭강정은 저에게 정말 천국이었어요. 닭강정 안 먹으면 절대 덕수긴 아닙니다. 아, 닭강정에 기름이 흐르는 게 한강의 그 물결을 흘러가는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가 와, 입안에 한 입 넣는 순간 그 기름진 그 바삭한 기름 껍질이 제 입안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잘생겼다. 저모들 동기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언교 생활. 이렇게 오늘도 언교에서의 덕대인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고든 소리, 열린 방송, WBS. 이어서 제작 작품, 비와 인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다양한 인연이 존재한다. 인연과 인연은 실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남들은 볼 수 없는 인연이 보이는 한 소녀의 이야기다. 비와 인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장마로 물벼락 맞으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요. 기합골에 갈 거야! 엄마, 내 우산 못 봤어? 챙겨주세요. 멈추지 않은 장마 속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버스 언제 오냐? 그냥 마을버스 이번 탈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저리 가봐. 하여튼 나 버스 진짜 다 조졌잖아 또. 이걸로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기 있으니까 튀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늦을까봐 마음이 급해서요. 153번이다.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우산이 안 잡히는 거였어. 진짜. 이리 줘봐요. 이렇게 하면 됐다. 이제 됐죠? 감사합니다. 먼저 타세요.
이쪽엔 우리 학교밖에 없는데 혹시 덕성여대 가세요? 아니요. 제가 이 근처 장학관 살아서요. 아, 경기장학관 사시나 봐요? 공부 좀 하시나 본데. 아까 젖은 건 좀 괜찮아요? 네? 아, 네, 뭐 항상 겪는 일인데요. 비 오는 날마다? 일종의 징크스 같은 건데요. 비 오는 날에는 저한테 물의 저주가 내려요. 뭐 항상 겪는 일이랄까? 아, 스트레스 좀 받겠다. 그럼 비 오는 날 싫어하겠네요. 아, 비 오는 날은 정말 싫어요. 나가기도 싫다니까요. 오늘은 또 우산까지 말썽이라. 이런 다이소 3,000원짜리 우산. 그럼 저랑 우산 바꿀래요? 네? 왜요? 제 우산이 훨씬 크잖아요. 이건 고장 안 날걸요? 아, 그건 알겠는데 굳이 고장난 걸 왜 바꿔줘요? 전 비 오는 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싱긋 웃었다. 그리고 이것이 비를 좋아하는 그와 비를 싫어하는 나,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대박! 그래서? 뭘 그래서야 그게 끝이지. 이게 뭐야? 그게 끝이야? 우산만 주고 게임 오버?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돼? 아, 이 한심한 친구야. 그런 설리설리한 만남이 있으면 두준두준한 번호 변시가 있어야지. 어디 우산 사이에 그 남자는 없었어? 응? 아, 내가 좀 빠지란 게. 아, 왜? 야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수잘대기 없는 거나 가르쳐주고. 수잘대기는 무슨? 이게 다 연애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스킬이란데 야구야. 야, 놀고 있네. 야, 저 가시나 말하는 거 듣지 마라. 야, 너 나 자꾸 무시하는데 이 김진이 무시하면 어떤 걸 하는지 보여줘? 뭐 표정인데 무시하지 마. 아, 얘들아, 그만 좀 해. 여보세요? 응, 진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오빠는요? 세상에는 다양한 인연이 존재한다. 저 내숭덩어리 친구는 내게 보이는 인연의 실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진이다. 와, 왜 내숭하고는.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저 녀석이 바로 나의 인연이다. 왜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냐? 아휴. 그러고 보니까 그때 우산 바꿔준 그 남자는 잘 있나? 이름도 모르네. 저 사람. 저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학교 가는 버스 정류장인데 왜 계속 여기서 타요? 마을 버스 줄 너무 길어서요. 그럼 그쪽은 왜 여기서 타요? 복대생이면 보통 마을 버스 타지 않나? 마을 버스 줄 길어서요. 그쵸? 153번 왔다. 먼저 타세요. 그날부터였다. 우리는
비 오는 날마다 정류장에서 마주쳤다. 마치 운명처럼. 내 우산이네. 맨날 이것만 들고 다니나봐요. 이렇게 크니까 무게배랑 안 맞죠? 아무래도 크니까. 그러면 그쪽도 망가진 거 잘도 들고 다니네요? 이거요? 집에 우산이 이것밖에 없길래. 네? 그러면 그때 우산은 왜 바꿔준 거예요?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아직 쓸만한데요, 뭐. 버스 왔다. 이번에도 먼저 타실 거예요? 그 남자랑 있는 동안엔 물벼락도 넣지 않았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잠시 나의 인연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것이다. 네 나랑 사귈래? 뭐? 아니, 좀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너 언제부터 나 좋아한 거야? 좀 됐단 게. 아니 얘들아 다 좋은데 이런 고백을 굳이 내가 있는 데서 해야 돼? 증인이란 게 우리 사귀는 거 증인서랍고. 내가 언제부터 날 좋아한 거지? 난 왜 몰랐던 거야? 신양이 싸게 답변한 게. 그렇게 대답 강요해봤자. 아니, 급하게 왜 그래? 아니 그냥 우산인가 뭔가도 겁나게 거슬려서. 야 시끄럽지 마. 아까없이 대답을 들어야 돼? 뭘 급해? 니는 좀 조용히 있으란 게. 조용하겠군. 이럴 거면 여기 나 왜 불러낸 거야? 얘들아, 알았어. 싸우지 마. 나 지금 대답할게. 그래, 야, 사귀자. 강하영. 너 진짜 미쳤어? 너한테 인연 예술이 있기 때문에. 범준이가 내 인연이야. 뭐? 범준이가 나랑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난 범준이랑 사귀는 게 맞는 거야. 아니 그래? 김범준이 네 인연의 상대라고? 그래. 내 인연은 범준이고 범준이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분명 행복해질 거야. 실망이다 너. 범준이가 상대인 걸 지금 말해주냐?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넌 또 왜 그래? 됐어. 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네 인연의 상대랑 잘해봐. 그만 좀 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그렇게 싫으면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아니 그게 지금 애 앞에서 할 소리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할 소리 또 뭐야? 저리 비켜!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 아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행한 쪽이었달까? 안방에선 항상 큰 소리가 오갔고 이혼 서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의 얼굴에 내던져졌다. 그땐 아직 어렸던 나지만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지긋지긋한 집구서 내가 집에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내가 처음 인연의 시를 본 상대는 우리 부모님이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은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저딴 놈한테 시집을 왔는지 한이 된다, 한이. 처음부터 그것이 인연의 실인 걸 알았던 건 아니다. 실이 이어져 있지 않은 우리 부모님과 실이 이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을 보며 깨닫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리고 난 마침내 답을 찾았다. 저 실을 따르지 않은 인연은 불행해진다는 걸.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나 있었네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우산 돌려주러 왔어요. 아, 이거 그냥 가지라고 준 건데. 아니에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제 안 올 건가 봐요. 비 오는 날만 매일 기다렸는데. 우산 고마웠어요. 잘 가요. 잘 있어요. 저기요! 우산 또 고장나면 언제든지 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범준아. 그래. 응, 먹었어. 너는? 그래? 알았어. 답답해. 남자친구인 녀석이 왜 한숨? 그러게.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 그래 보여 너. 응?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야, 김범준이 네 인연 맞는 거냐? 난 어째 전혀 안 그래 보인다. 범준이가 내 인연이야. 여기 실도 아직 멀쩡하게 이어져 있다고. 별로. 난 차라리 그 비 오는 날마다 만나던 그 남자가 더 이해가 되네. 어제도 비 오던데 둘이 또 만났어? 아, 우산 돌려주고 왔어. 범준이랑 만나는데 정리해야지. 네 좋대로 해라. 인연의 실이 뭐 밥 먹여주니? 그놈의 인연 때문에 큰 코 한번 다쳐봐야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후회하지 말란 소리야. 야, 나 내일 소개팅 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와이드 경영이래. 나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뭐 먹고 싶냐잉? 크리스마스? 와, 역시 우리 잘 맞네. 아, 이런 걸 인연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역시 인연은 인연이구나. 근데 왜 난 지금 범준이가 나랑 다른 취향을 가지길 바라고 있는 거지? 오늘 잘 놀았어. 데려다줘서 고마워. 들어가라잉. 내 전에 알땡기. 근데 하영아. 응? 네 나랑 억지로 사귀는 거 아니지? 어? 그냥
네 좀 불편해 보여서. 혹시라도 불편하면 퍼뜩퍼뜩 말해라. 억지로 사귀지 말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인연의 실이 알려준 대로 따라한 것 뿐인데 이래야 행복해지는 거잖아. 근데 왜 난 지금 하지 않을까? 언젠가 비 오는 날 그 남자랑 했던 대화가 생각난다. 세상에는 모두 인연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연에 끌린대요. 그 인연에 따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산대요. 멋지지 않아요? 글쎄요. 왜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하긴 한데 멋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인연이 정해졌다는 거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자기 인연이 정말 별로인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내 인연인 범준이를 별로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별로든 아니든 범준이와는 무조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인연의 실로 이어진 게 아닌 우리 부모님처럼 불행하게 살고 싶진 않았다. 당신 정말 지긋지긋해. 지금 누가 할 소리를 덕대 나오고 참아다길래 결혼했더니 참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 어? 이거 왜 이래? 나도 당신 와이대 나와서 이사 안 했으면 쳐다도 안 봤어. 아니 이 여자가 근데 하지만 정해진 삶을 산다는 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 이게 남들이 맞춘 기준에 따라 결혼한 우리 부모님과 뭐가 다른 거지? 자신이 세운 기준이 아닌 남이 세운 기준으로 결혼한 우리 부모님도 불행한데 내가 아닌 이 실이 정해준 대로 인연을 맺은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절대로 해라. 인연의 실이 뭐 밥 먹여주니? 그놈의 인연 때문에 큰 코 한번 다쳐봐야 알지. 모두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었다. 나는 매우 어리석었던 것을. 장마가 이제 막바지에 달했는데요. 긴 장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찾은 인연에 후회가 없으신가요? 다음 주에 화창한 날
날씨로 여러분을 찾아뵐 걸 기대하며 오늘의 날씨 여기서 마칩니다. 오, 비 오네. 야, 너 어디 가? 응. 어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말대로 한번 해보려고. 야, 너 뭘 좀 느꼈나 보다? 어이구, 우리 하영이 많이 컸네. 그런 의미에서 나 다음 수업 대출 좀. 전공인데 결석할 순 없잖아. 오케이, 걱정 말고 얼른 가, 얼른. 진짜? 땡큐.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게. 안 그래도 돼. 너 대신 김범준 내가 꽂을 건데 뭐. 세상에 인연은 존재한다. 실제로 내 손목에 걸려있는 인연의 실은 아직도 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하지만 행복을 찾는 방식은 내가 알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비록 이 길이 잘못된 걸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까. 그리고 내 인연은 내 스스로 찾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빗소리가 좋아졌다. 비와 인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신수현, 고량경, 기술 권소영, 김민정, 엄마 범준 역의 박서희, 기상캐스터 진희 역의 김인선, 그 남자 아빠 역의 신동민, 하영 역의 장서희였습니다.